단군일에 늘 안 좋았던 게 하나 있죠. 요즘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능가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정치입니다. 제 기억에도 한국 정치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왜 이렇게 늘 안 좋은 걸까요? 우리는 영원히 이 지긋지긋한 한국 정치를 안고 가야 하는 걸까요? 한국 정치는 도대체 언제 나아질까? 다소 뜬금없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오마카세의 유재용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지상파 기자를 하면서 매체의 특성상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을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데스크였더라도 후배 기자가 이런 아이템을 들고 왔더라면 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뜬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학생 때 겪었던 계엄령을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다시 경험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회 혼란과 육탄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치는 언제까지 이럴 건가? 해외문화홍보원이 발표한 2021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외국 사람 중 무려 80%가 넘는 사람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95%, 터키 92%, 필리핀도 92%에 달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1위가 K-팝과 영화 등 한국 문화, 다음이 한국 제품, 경제 수준 등의 순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인 유고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올해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 1위로 선정됐습니다. 무려 유튜브와 구글을 제쳤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문화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수준에 드디어 올라선 겁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앞에 K자만 붙이면 장사가 잘 됩니다. K푸드, K팝, K드라마, K뷰티, K버라이어티, 싱가포르에 있는 한 쇼핑몰에 가면 K푸드만 따로 파는 푸드코트가 있고 옆에는 압구정 헤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K스타일이라고 간판을 내건 미용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일본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비쌌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간장으로만 맛낸 일본 음식보다 우리께 훨씬 나은데 하면서 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식당이 식도락가들이 찾는 고급 식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에 정신 못 차리고 사람 구실 못하는 자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K폴리틱, 한국 정치입니다. 최근에 이 K폴리틱이 전 세계에 화제가 됐었죠. 노벨 문학상 때문에 잘 나가고 있었는데 계엄령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혈 사태 없이 해결된 걸 두고 한국 사회의 성숙성을 보여준 거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탄핵의 필요성을 떠나서 10년 안에 대통령이 2번 탄핵되는 이 상황은 한국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줬습니다. 다른 분야는 세계 정상급인데 유독 여기만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정치인들 면면을 보면은 이른바 좋은 대학 나와서 사시, 행시 붙은 사람들, 언론인, 교수, 의사 하던 사람들까지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다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뒤떨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퇴보하고 있으니까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 지역 감정이나 소선거구제 등 제왕적 대통령제, 단임제 등의 측면에서 많이 봅니다. 저는 오늘 정치인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좋은 시스템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성과를 낸 직원을 잘 골라내서 승진시키고 금전적 보상도 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그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개혁을 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손해를 볼 뿐입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금전적 보상이겠죠. 하지만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정치를 잘할 것 같다는 4차원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발전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치인에 대한 동기부여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겠죠. 제가 관찰한 바로는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다음 선거에서 선출되느냐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은 이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정치 활동을 잘 해야 다음 선거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런데 한국은 이게 안 됩니다. 영호남과 서울 일부 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어느 정도 당선이 보장됩니다.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은 현직 대통령이 잘하면 여당 의원들이 되고 대통령 인기가 없으면 야당 의원들이 당선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 의원이 아무리 의정 활동을 잘했어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추풍낙엽입니다. 따라서 영호남은 당내에서 줄을 잘 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수도권 등은 그냥 크게 운이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동기를 정치 시스템이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는 데는 물론 유권자인 국민의 책임도 있습니다. 후보가 정치를 잘 했는지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건지에 따라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느 당 후보인가, 선거 당시에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가 온통 같은 당 소속인 사회주의 국가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활동을 잘하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줄 잘 서서 공천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반도체를 잘 개발하는 사람 대신 총수의 이너서클 안에 든 사람들만 출세한다면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논리가 우리 정치권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의를 갖고 있다면 상황은 좋아질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예를 한번 볼까요? 당시 조선왕실은 이순신 장군에게 전혀 동기부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구국의 영웅에게 자손만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보상을 주기는커녕 붙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망신만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제독은 신에게 아직 12척이 남아있다며 다시 전선에 나섰고 결국 나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구성원의 선의에 기대는 시스템은 아주 나쁜 시스템입니다. 조선은 엄청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서 보듯이 구성원의 선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치도 참여하는 정치인들이 선의를 갖고 있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발전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떨면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정치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선의나 사명감이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한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나친 일반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흑인이 단거리 경주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지나친 일반화일까요? 물론 느린 흑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매번 흑인이 우승을 하는데 이 정도 얘기도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유독 한국 정치인에게 사명감이 없다는 걸까요? 그건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최근에 공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밥을 안 먹어서 생기는 공복이 아니라 공무원을 가리키는 공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거에 해당하는 퍼블릭 서번트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서번트는 하인이라는 단어니까 공복의 복과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공복, 직역하면 공적인 하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퍼블릭 서번트를 번역하다 생긴 말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허니문이 미월 여행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에서 퍼블릭 서번트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출된 정치인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은퇴를 하면서 40년간의 퍼블릭 서번트 생활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이 자신을 공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과문한 탓인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으로 정치인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창 중 한 명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출세했네, 높은 사람 됐네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공직은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당연한 일이죠. 공복이란 단어는 국민이 위에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닌
사회를 일한다는 고상한 자부심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는 됐는데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조선시대의 벼슬 개념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렇다가 보니까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들도 국민에게 봉사한다기보다는 이른바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좋은 대학 가서 고시 붙고 난 뒤에 나중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출세 코스 잡은 사람들,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 입신양명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 전에 거치는 판검사, 공무원, 기자, 교수는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중간 기착지일 뿐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정치다 보니까 현재 직업을 나중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폴리페서, 폴리널리스트들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게 역할입니다. 국민을 섬겨야 하는 봉사직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맞는 걸까요? 다른 직업도 그렇지 않은가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모든 직업이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사처럼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성형외과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요즘 욕을 좀 먹고 있지만 그건 집단 논리가 작용해서이지 기본적인 사명감, 직업 윤리는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이 정도까지 작동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관 같은 직업은 거의 모두가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라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유독 정치인은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족해 보입니다. 이거는 저의 주장이고 왜 우리 정치는 이럴까 생각하다가 도출한 이른바 뇌피셜입니다. 제가 학자라면은 정치인이 유독 소명의식이 없다는 것을 사회조사 방법론을 이용해서 증명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과 제 이론을 나누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친구와 선배들 가운데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다른 분야는 세계 수준으로 나아가는데 정치는 제자리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상 나머지 한 개의 이유는 다음 편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본 원인들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들이었다면 다음 주에는 최근에 생겨난 걱정되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